안녕하세요. 머니 아저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산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피디님? 네, 자산이 왜 오를 수밖에 없죠?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맞아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오른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물론 이 수요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화폐가 늘어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산이 오른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왜 늘어날까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렇죠. 은행에 음. 많이 대출을 해주고 네. 네. 첫 번째는 돈의 양이 이제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은행이 돈을 발행하기 때문에 네.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에서 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없는 돈이 늘어난다. 그렇게 지난주에 배웠었죠. 네. 그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왜 찍어냈죠? 중앙은행이 돈을 왜 치는 거예요? 네, 물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죠. 양적 완화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돈을 발행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도 있고 대출 때문에 돈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저와 피디님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1강을 참고하시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행이 대출을 해서 돈이 막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시죠? 그럼 오늘은 이 은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은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국가기관? 국가기관,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기관. 여름엔 또 시원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정직한 이미지도 있죠. 네. 정확한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깔끔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은행에 대한 이미지가요? 그렇죠. 자, 이 은행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중세 정도까지 돌아가 볼게요. 17세기 영국에서 혹시 어떤 돈을 사용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계속 모르는 것만 물어봐서 죄송해요. 17세기 영국에서는 금을 사용했어요. 알았는데 아쉽네요. 왜 다시 편집해서 아시는 걸로 갈까요? 네. 아, 네. 금을 사용했는데 금을 들고 다니니까 어떨까요? 무거워요. 무겁죠. 또 불편하고. 그래서 금화를 만들었어요. 금화를 만들어서 이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는데 금화도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두기에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금화를 어디에 맡겨놨냐면 금 세공업자들한테 맡겨놨어요. 이 금 세공업자들은 굉장히 크고 보안이 잘 돼 있는 금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 세공업자들한테 맡기고 금을 맡겼다는 보관증을 받았어요. 이 보관증을 받다 보니까 이 보관증을 사용하면 좀 편하겠네? 이렇게 해서 그 보관증을 약간 화폐처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금 세공업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맡기기는 많이 맡기는데 잘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 보관증으로 다 이렇게 화폐처럼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 금 세공업자들이 꾀를 내기 시작해요. 어떤 꾀냐? 사람들이 맡겨놓은 금을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누구한테 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금 세공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금을 맡겨놨잖아요. 그 금을 이용해서 계속 부를 축적해 나갔죠.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가만 지켜보니까 금 세공업자들이 다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들통이 나게 된 거죠.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그래서 금 세공업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내 걸 빌려주고 네가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돈 맛을 본 금 세공업자들은 기가 막힌 또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럼 네 돈을 빌려줘. 음. 그럼 너에게도 그 일부 수수료를 줄게. 정확해요. 내가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금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 이자를 너한테도 떼줄게. 너는 금을 맡기기도 하고 가만 놔뒀는데 이자까지 불어나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금 세공업자들이 그 일을 무모하고 또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불려나가게 된 거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때 금 세공업자들이 그 보관증을 맡긴 사람들의 10배까지도 발행을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찾아가니까 한 10배 정도 발행해도 문제가 없네? 이렇게 한 10배 정도를 마구잡이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찾아가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취득하게 되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혹시 떠오르는 게 없나요? 은행, 은행, 대출. 대출, 그쵸?
우리가 은행이 얼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배웠죠? 10%. 그 정도. 물론 퍼센테이지는 지금 달라졌는데 그게 경험적 수치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급 준비율이라는 개념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 1억 원치의 금이 보관돼 있으면 이 사람들은 10억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1억이라 하면 10억의 10%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급 준비율이 10%가 경험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금생업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지금의 뭐와 닮아 있어요? 은행이요. 은행과 딱 닮아 있죠.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이 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속았다? 약간 사기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결국엔 내 돈 갖고 돈놀이를 하는구나. 그쵸. 약간은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은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판매를 한다 그러면 사실 거예요? 아니요. 그죠? 안 사죠. 세상 모든 사업이나 모든 비즈니스는 있는 것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은행은 어때요? 없는 것을. 그죠? 이 은행만이 굉장히 신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은행이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심지어 대출 받으러 갈 때 약간 어때요? 약간 위축되고 뭔가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당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은행은 나의 대출로 인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똑바로 알고는 넘어가자. 이게 은행이다 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내 월급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네. 대출이라는 얘가 좀 얄밉잖아요. 그죠? 네. 내 돈을 없는 것을 만들어냈고 내 돈의 가치를 하락시켰으니까. 그런데 이 대출이라는 게 그렇게 돈을 늘리기 때문에 얄밉기도 하지만 더 얄미운 부분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군가 대출을 해서 그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돼요. 왜요?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내가 네. 대출을 해서 네. 상환을 하면 피디님은 파산하시는 거예요. 왜요? 궁금하시죠? 네. 옛날에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어부인 머니 아저씨와 농부인 피디님이 살았어요. 서로 내가 잡은 물고기를 주고 농사를 지신 쌀을 저한테 주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은행이 등장을 해서 1억 원의 돈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지금 돈이 세상에 얼마가 있죠? 1억이요. 1억 있죠. 근데 머니 아저씨가 내 생선과 물물 교환하니까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사야겠다 생각해서 1,000만 원을 대출해요. 한국은행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10%래요. 네. 그럼 저는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100만 원이요. 그쵸? 1,100만 원을 갚아야 네.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내 물고기가 아까워서 피디님이랑 물물 교환을 하지 않고 피디님한테 그 쌀과 이런 거를 농산물을 돈을 주고 내가 대출한 돈을 주고 사 먹었어요. 근데 내가 다 쓴 거예요? 1,000만 원을 다 쓴 거야. 그럼 피디님한테 1,000만 원이 있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상환을 해야 돼. 네. 그럼 내가 더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피디님한테 물고기를 물물 교환하지 않고 물고기도 또 돈을 주고 팔았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다시 다 회수를 했죠. 근데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얼마야? 1,100만 원. 그죠? 네. 100만 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피디님한테 또 물고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피디님이 마침 물고기가 먹고 싶어. 저한테 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쌀 줄게. 물고기 줘. 그러는 거야. 나는 돈이 필요하잖아. 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돈 받고 팔 거예요. 그러니까 피디님이 물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 쫄래쫄래 가요. 아. 그래서 저 100만 원만 대출해 주세요. 이런 거야. 그 피디님이 100만 원을 대출 받았어. 그래서 저한테 물고기를 사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다시 벌었겠죠. 그래서 저는 1,100만 원을 상환을 했어요. 저는 살았죠. 그럼 이제 피디님은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이라는 대출이 생겼어요. 11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상환 날짜가 됐어. 나는 쌀 안 살 거야. 둘밖에 없으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그렇네요. 이 세상에 돈이 없어요. 망했네요. 파산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또 제가 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제 3자가 나타나서 대출해야지만이 피디님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모르셨죠? 네.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게 한번 일어나게 되면 돈이 늘어나죠. 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대출을 해서 돈이 늘어나는데 돈이 없어. 돈은 늘어나는데 돈이 없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계속해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우리는 나는 그냥 지금 가진 걸로 행복하고 나는 그냥 절약하면서 살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결국 누군가가 상환하게 되면 나는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말 냉정하지만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밥그릇을 챙기지 않으면 내 밥그릇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알고 보면 굉장히 냉정해요.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나의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누군가는 상환하면 누군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그래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파산은 안 해도 되잖아요. 나는 행복을 추구를 하지만 파산 안 할 정도의 자산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은행 이 시스템이 17세기 영국의 금세공업자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유래가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누군가 대출을 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어떻게 된다? 파산한다. 네, 이런 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돈은 늘어나고, 그래서 나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고, 이 은행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냉정한 곳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앞으로 또 공부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구독자님과 피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면서 조금 더 똑똑해지고, 적어도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파산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